이번 시간은 민간경비의 임무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민간경비의 임무입니다. 민간경비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 유무형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경비, 순찰, 거짓 발견, 경보, 경비 수송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경비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민간 조직과 개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민간 경비 분야와 법집행 분야의 기본적 임무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 경비 분야는 자기들의 기본 임무가 손실 예방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즉 범죄나 화재의 예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집행 분야는 스스로가 경찰 같은 경우도 기본적 임무로서 범죄의 통제라고 여기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경비 관리직에 의해서 평가된 민간경비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범죄를 예방하는 것, 손실 예방, 화재 방지, 출입 통제, 범죄 수사, 직원들의 신분 확인, 질서 유지, 체포와 고소, 고발, 사고 방지, 범죄 통보, 정보 보호, 교통의 통제 같은 것들을 바로 민간경비직에 근무하는 관리직들이 민간경비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주경비관리자와 계약경비관리자들은 민간경비의 임무를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주경비관리자들은 바로 민간경비 임무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범죄를 예방하는 것, 그 다음에 손실을 예방하는 것, 그 다음 화재를 방지하는 것, 출입 통제를 하는 것, 또 범죄 수사, 직원들의 신분 확인입니다. 계약경비관리자도 이 7가지에 대해서는 상주경비관리자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손실 예방, 화재 방지, 출입 통제, 범죄 수사, 직원 신분 확인까지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경비관리자는 이제 8번째부터 13번째까지가 조금씩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주경비관리자는 질서유지, 체포, 고소, 고발, 사고 방지, 범죄 통보, 정보 보호, 교통 통제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계약경비관리자는 요게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바로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경비관리자는 범죄 통보를, 그 다음에 체포, 고소, 고발, 10번째가 정보 보호, 범죄 수사, 사고 방지, 교통 통제와 같이 인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경비의 바로 영역입니다. 민간경비의 영역에는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안방에 마련한 금고나 위조지폐를 감식하기 위한 감식기, 컴퓨터 해커의 방지, 유명 인사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신변보호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 감시 폐쇄회로 TV, CCTV죠. 출입 통제 시스템, 도난 경보 시스템, 도난 차량 시스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울타리 감시 시스템, 최첨단 외곽 경비 시스템까지도 이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기능이 민간에 지속적으로 이양이 되면서 민간 경비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경비는
기능상 볼 때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로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 경비는 말 그대로 인간의 인력이 일반 경비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 경비는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경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를 혼합한 혼합 경비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랜드 보고서는, 랜드 리포터죠. 랜드 보고서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는 모든 보호와 손실 예방 활동을 민간 경비의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비의 주요 부문입니다. 홀크레스트 보고서는 민간 경비를 다음의 9개의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의 경비, 경비와 순찰 서비스, 경보응답 서비스, 네 번째가 바로 민간조사 서비스죠. 사설탐정 영역입니다. 다섯 번째가 경비수송 서비스, 여섯 번째가 자물쇠업, 일곱 번째가 경비 컨설턴트, 여덟 번째가 경비기기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영의 경비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영의 경비 프로그램은 기업이나 정부 또는 기타 조직에서 바로 자체적으로 경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바로 이 경비부서가 그 회사나 조직에 속해 있는 것을 자영의 경비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 또 정부 그 외의 조직에 있어서 경비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예방하거나 또는 손실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범죄는 잠재적 손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범죄 외에도 사고, 화재, 자연재해에 기인하는 손해이고 또 명예손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도 바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비 책임자는 조직 내의 최고 경영진의 감독하에 두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경비와 순찰 서비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간 경비 산업과 경비 서비스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경비의 각종 구성 부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 경비 서비스가 민간 경비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경비 서비스라는 것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접촉하게 되는 민간 경비의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경비회사라는 것이 경비산업의 가장 눈에 보이는 부문으로 종업원의 수도 제일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비 서비스는 제조, 금융, 운송, 소매, 건강관리, 그 외에 거의 모든 조직이나 산업그룹에서 경비 서비스 계약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설 경비원들이 업무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일반적이고도 눈에 띄는 형태의 경비 유형입니다. 제복을 착용하고 때로는 무장을 하고 일정 시설물에 대해서 24시간 혹은 일정 시간을 정해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주요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허가 침입이나 그 활동의
예방이나 탐지, 화재, 절도, 손해의 예방이나 탐지, 차나 보행자의 교통정리와 규제, 신체적인 위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 자산 보호와 관련되는 규칙, 규정, 방침을 집행하는 것들. 경보 응답 서비스입니다. 이 경보 응답 서비스는 경보가 울리면 직원들이 파견되지 않고 주된 장소만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다수의 경보 시스템은 경찰관서에 직접 연결되어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보 서비스는 주택용 경보기기의 이용 증가와 급속한 이 테크놀로지죠. 기술의 진보 때문에 민간 경비 중에서도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구성부문의 하나입니다. 전선이나 또는 전화선, 광케이블의 테크놀로지로부터 새로운 무선 테크놀로지, 와이어리스죠. 무선 테크놀로지까지의 움직임은 과거 10년의 경비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4개의 범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보기기 판매 담당자, 경보기기 시스템 공사 담당 기술자, 그 다음에 경보 감시요원들, 러너라고 불리는 경보에 대응해서 출동하는 요원입니다. 경보기기 판매 담당자는 시스템 판매에 있어서 잠재적인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입니다. 경보기기 시스템의 공사 담당 기술자들은 훈련을 받아서 각종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보감시원입니다. 중앙감시소에서 경보 상태를 감시하고 경보가 울리는 경우에는 공공안전기관, 가입자, 경보회사 이외의 경비원에 통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보 서비스의 대응요원들, 러너라고 불리는 대응요원입니다. 시스템에 설치된 현장의 이상 사태에 대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민간조사, 즉 사설탐정 서비스입니다. 이 사설탐정은 민간경비의 중요 부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설탐정은 개인 내지 바로 조직의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업무집행기관들의 수사활동을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기관에 의해서 바로 계약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공공부문에 바로 조사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탐정업은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기가 하면은 수입도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조사원 또는 사설탐정이라는 민간경비의 구성 부문을 이 타입의 민간경비 서비스의 하이라이트를 비추는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설탐정 대다수가 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다수의 주에서는 이 탐정은 공인 면허를 갖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찰과 탐정의 상호 협력, 보안 관계가 되면서
인식이 점점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탐정은 21세기의 유망 직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사무소나 보험회사가 조사 서비스와 인재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조사 서비스와 인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용조사를 포함한 구직자의 경력조사, 조직 내의 내부자 절도, 그 외의 종업원들에 의한 범죄의 조사, 약물의 비밀조사, 또 도난당한 재산의 탐색이나 회복입니다. 또는 무슨 조사위원회라든가 또는 민사나 형사의 공판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보전 같은 이런 쪽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비수송 서비스입니다. 경비수송 서비스는 그 사용자가 통화, 경화, 정권, 기금속, 보석, 크레딧 카드, 그 외의 고가의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를 원할 때 사용자가 이것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바로 운송경비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경비업종에서 호송경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비수송회사는 기업체에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도 큰 범죄의 바로 습격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경비수송차에 대한 범죄는 거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물쇠업입니다. 경비 손실을 막아주는 자물쇠업 역시 민간경비의 중요한 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물쇠의 효과성은 디자인, 제조, 장치 등을 포함하는 모든 요소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물쇠업이 경비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 자물쇠업도 민간경비의 중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은 데서는 새들을 드는 사람이 그 아파트의 키를 분실했을 때 바로 이 열쇠 수리공한테 가서 이 열쇠를 카피해달라고 하면은 바로 절대 카피를 해주지 않죠. 그 집주인의 바로 동의 서류, 사인이든 서류를 가져와야만 바로 한 개만 카피를 해주는데 그 아파트 키 같은데 그 끝에 보면은 고유 번호가 딱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민간경비 산업에서 자물쇠업이 바로 그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7만 자물쇠업자가 공업, 상업, 주택의 고객을 위해서 각종 자물쇠 장치 공사를 행하고 있고 많은 자물쇠 가게가 금고나 금고실 매매, 공사, 수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물쇠업자 중에는 통상 경보기기나 바로 전자적 접근 컨트롤 시스템의 판매 공사를 겸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비에 있어서 바로 열쇠 제조업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비 컨설턴트 서비스입니다. 이 경비 컨설턴트의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관련, 경비 관련, 기업인 신변보호, 컴퓨터 경비입니다. 이 각 영역의 컨설턴트는 통상 아주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고객
기대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도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엔지니어링 관련 경비 컨설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비 시스템을 디자인하거나 테크놀로지적인 경비와 물리적 경비의 대책을 위해 시방서나 설계도의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비스는 통상 자산의 보호 필요도를 결정을 하고 경비 시스템의 실행에 가장 비용 대비 효과죠. 비용 대비 효과를 가지는 방법을 책정하는 조사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컨설턴트 경비 엔지니어링은 디자인과 공사 단계에서 건축가나 의뢰주와 밀접하게 협력을 하는 일을 합니다. 경비관리 컨설턴트는 경비조사 서비스를 실시해서 경비의식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특정인의 손해 문제를 분석해서 관련 예산과 인원배치 계획을 포함한 자산보호 프로그램을 강구를 합니다. 이 컨설턴트는 이 법률, 회계, 기업의 합병, 매수의 실무에 관한 상당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정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기관리와 기업인의 신변보호 컨설턴트입니다. 위기관리와 기업인의 신변보호 이 컨설턴트는 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인과 그 시설의 보호기획에 종사를 합니다. 민간 경비 중 기업인 신변보호 분야는 특히 이 테러리즘이죠. 테러리즘에 대한 불안감이나 기업의 다국적화와 그것에 따르는 위험의 확대에 의해서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경비 컨설턴트 서비스입니다. 이 컴퓨터 경비의 컨설턴트 서비스는 기업 비밀이나 컴퓨터 베이스의 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정대에 응하기 위해 확대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컴퓨터 경비 컨설턴트는 바로 EDPS 시스템, 컴퓨터에 의한 회계 처리 시스템이죠. 의 검사 또는 경비용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암호화의 개발, 위험평가의 실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유통업입니다. 제조업 부문은 민간 경비와 일관되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민간 경비의 기술적 부문을 구성하는 기기 제조업의 주요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번 통제부터 CCTV, 경보기기, 폭발물 탐지 시스템, 금속 탐지기 운용, 전자식 물품 감시 장치들, 그 다음 컴퓨터 경비용의 자폐장치, 전화용 경비기기, 그 다음 경비용 조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펜스죠. 울타리 시스템, 금고나 금고실, 그 다음에 자물쇠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로서는 민간 경비 산업에는 상기의 중요한 구성 부문 이외에도 20개 이상의 잡다한 분야가 기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중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경비견, 약물검사, 감식, 경비 관련 보험의 인수, 경비 시장 조사, 경비 관련 문헌 출판도 있고요. 그 다음 보관업도 있습니다. 경비 보관업. 그 다음 경비원 교육 훈련시키는 경비 트레이닝, 쇼핑 서비스, 정직성 검사, 제복, 경비 제복의 대여 판매와 같은 이런 분야가 기타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풀이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정부 조직 등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경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무엇인가 됐습니다. 가, 경비와 순찰 서비스, 자영의 경비 프로그램, 경비 수송 서비스, 경비 컨설턴트 서비스. 정답은 바로 자영의 경비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의 경비 프로그램은 기업이나 정부 조직, 기타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경비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정부나 그 외의 조직에서 이 경비 프로그램은 그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예방 통제하기 위해서 바로 자체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간 경비 분야의 기본적 임무는 무엇인가입니다. 가, 손실, 범죄나 화재 예방, 나, 손실 통제, 다, 질서 유지, 라, 정보 보호입니다. 정답은 가, 손실 예방입니다. 민간 경비 분야에서는 자기들의 기본적 임무는 결국 손실 예방, 즉 범죄나 화재의 예방이라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정답은 가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시큐리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시큐리티의 개념이라는 것은 경비라는 의미도 있고 보안이라는 의미도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안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라, 통제가 시큐리티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 라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의 개념에는 경비, 보안, 안보가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민간 경비의 임무와 기능입니다. 민간 경비는 일반적으로 수사, 경비, 순찰, 거짓 발견, 경보, 경비 수송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경비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조직과 개인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간 경비 분야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바로 손실 예방입니다. 랜드 리포트, 즉 랜드 보고서에 의하면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는 모든 보호와 손실 예방 활동을 민간 경비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비의 주요 부분은 주로 9개의 영역으로 분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홀크레스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9개 영역은 자영의 경비, 경비와 순찰 서비스, 경보응답 서비스, 그리고 바로 민간조사, 사설탐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경비수송 서비스, 자물쇠업, 경비 컨설턴트, 경비기기 제조와 유통, 그리고 기타 분야입니다. 기타 분야만 해도 20가지가 넘는다고 하였습니다.